안녕하십니까, 최정일입니다. 오늘은 8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주시장 18포인트 하락한 3128포인트고요. 거래량이 7억 2천 7천만 주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투자자별 동향을 보면요. 개인이 4,400 매수했고요. 외국인이 3,600 매도, 기관이 814 매도했습니다.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가 1,000 매도했고요. 투신사가 360 매수, 연기금이 69 매도했습니다. 개인은 오전부터 계속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외국인이 오전부터 하루 종일 매도 우위, 중간에 흔들림 없는 매도세 지속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관은 800 정도 매도했으니까 약한 매도 이렇게 보여지죠. 금융투자 매도가 좀 많았고요. 투신사 매수가 있어 보입니다. 이 금융투자나 투신사는 사실 믿을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시장 따라 움직이는 기관이고요. 연기금이 오늘 같은 날 좀 매수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소폭 매도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아침부터 계속 매도했어요. 중간에 매수일에 소폭 돌아선 것도 없고요. 그냥 하루 종일 매도 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업종지수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은행주가 상승했고요. 운수창고, 대한항공이죠. 플러스 보여줬고, 보험주 이렇게 상승했어요. 운수용 장비, 자동차죠. 의료정밀, 그리고 섬유의복 플러스가 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한 6대3, 6대4, 7대3 정도로 좀 파란불이 좀 많네요. 현대글로비스, 위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가 플러스가 보였고요. 현대모비스입니까? 모비스가 플러스. 운송장비가 아마 현대모비스가 플러스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인가요? LG전자가 어제 소폭 플러스인데 오늘 약 500원 하락세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HMM이 오늘도 또 플러스 1000원 상승했군요. 대단합니다. 삼성전기가 오늘 또 플러스입니까? 6,500원 3.76% 큰 폭의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눈에 띄는 종목들이 현대글로비스가 아까 봤던 한 3% 5,500원 상승세 보였습니다. 현대그룹 내 가장 알짜배기 회사 현대그룹 내 물류회사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현대그룹 내 모든 물류는 현대글로비스가 담당하고 있어요. 현대그룹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가고 싶은 회사 꼽아라 그러면 현대글로비스를 꼽는다고 그래요. 연봉이 가장 짱짱하다고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물류를 앞장선다면 현대가 앞장설 가능성도 높고요. 글로비스가 앞장서 나갈 수도 있겠죠. 현대건설 1% 상승했고요. 또 종목이 뭐가 있습니까? 크게 눈에 띄는 종목은 없죠. 제약주가 눈에 띄고요. 하나시스템이 보이고 있고요. 증권주 보이고 있고 그렇습니다. 거래량 상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일 알루미늄이 1억 6천만 주. 오늘 여기서 좀 가수요가 좀 붙었군요. 7억 3천만 주인데 얘를 빼고 나면 한 6억 주 정도로 보는 게 맞겠네요. 가수요가 좀 있었습니다. 조일 알루미늄.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매수가 많다 보니 만원짜리 이하 저가주들이 좀 눈에 띄죠. 삼성전자가 좀 있고요. 대부분 만원짜리 이하로 보여집니다. 현대로텀 오래간만에 눈에 띄네요. 방위산업체라고 들었어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그렇게 됐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오늘도 어제 올라온 만큼 빠졌나요? 오늘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두산중공업이 그 해수를 담수로 만드는 기술이 있나 봐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진출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하나요? 주가가 지금 이렇습니다. 사마 알루미늄, 오늘 알루미늄 괜찮네요. 눈에 띄는 종목들은 딱히 보이지는 않고요. 이쪽에는 또 중가지들이 또 눈에 띄고 있습니다. KB금융이 오늘도 500원 올라왔군요. 대단합니다. KB금융, KB스타뱅크.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는데 OCI 뭐 잘 모르겠어요. 어떤 회사인지. 뭐 이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디 보면 될까요? 해외 차트인가요? 다우존스가 어제 소폭 상승했어요. 근데 지금 장대 양선 위에 까마귀 두 마리가 널려 있죠. 오늘 아시아 증시는 한국이 0.5% 하락했고 중국도 좀 하락했고 뭐 국가별로 1% 이내에 소폭 등락이 좀 오고 갔어요. 아시아는. 그리고 이 시간 현재 러시아라든가 영국과 독일이 한 0.3% 4%씩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시아 증시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요. 이 정도 하락하는 거 보니 오늘 뉴욕 증시도 뭐 상승보다는 좀 조정적으로 포인트를 맞춰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좀 유럽 증시 영향을 좀 받겠죠? 어제 그제 몸통이 작은 거 보니 오늘도 뭐 크게 상승보다는 몸통 정도 아니면 소폭 조정받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나스닥은 또 신고점을 냈는데요. 몸통 길이가 그저께 어저께 오면서 몸통이 좀 작아졌죠. 상승 여력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횡보 내지 소폭 조정받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지금 뉴욕 증시는 빠져도 이 정도겠죠. 네. 14,900 정도, 뭐 5일선 정도 만나는 선 아니겠나 싶어집니다. 행복하죠. S&P 500입니다. 역시나 긴 장대 양선 다음에 어제 오늘 몸통이 좀 작았죠. 오늘도 뭐 이런 양상 내지 소폭 조정받는 양상, 직전 고점은 깨지 않고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어쨌건 미국은 그동안 5일 연속 상승했는데요. 오늘은 소폭 뭐 쉬어가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코스피 지수예요. 뭐 그저께 긴 장대 양선 어제 우할에 크게 흔들렸고요. 오늘은 긴 장대 음선이 쭉 내려와 버렸습니다. 뭐 3일간의 상승이 좀 오늘 마무리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 주식은 사는 사람이 있어야 올라가고 파는 사람이 있어야 빠지는 건데요.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팔다 보니 여같이 하락세 보인 것 같습니다. 뭐 큰 폭은 아니더라도 또 장중에 3,100을 살짝 건드렸고요. 또 다행히도 3,100을 건든 게 아니라 3,120을 살짝 건드렸군요. 그래서 3,100이 밑에 있기 때문에 뭐 3,100을 깨지 않겠나라고 싶어집니다. 직전 접점 3,049포인트는 깨지 않는 선에서 좀 쉬어가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 뭐 옆으로 횡보하다 보면 21선도 만날 때가 있겠죠. 그러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빨리 코로나가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 외국인 투자자 매도는 코로나 어제 2,000명 넘었었죠? 오늘이 1,800명입니까? 너무 많아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주식시장 들어오려면 1,000명 이하 500명대가 돼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을 이제 뭐 지급하겠다고 8월달 다 지나고 나니까 여름 다 지나고 나니까 7월 초부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뭐 여름 휴가 운운하더니 이제서 한 달 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비싼 월급 받아가면서 이제 한다는 소리가 이제 뭐 추석 전에 준다고 하는데 빨리빨리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받을지 안 받을지. 주면 고맙고요. 네, 안 주면 또 삐지겠죠. 아마 받겠죠. 네. 이럴 때 쓸데없이 제가 12%를 들겠습니까? 전혀 지금 그런 입장이 전혀 아닙니다. 네, 당연히 받겠죠. 전 강남에 살고 있지도 않는데요. 네.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받고 제가 안 받으면 슬프겠죠? 현대차입니다. 긴 장대 양선 두 마리의 까마귀가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파란 까마귀, 빨간 까마귀. 내일도 한번 까마귀 한번 더 날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빠지지 않고 버티라는 얘기겠죠? 뭐 이격도가 92까지 갔다가 오늘 소폭 플러스 가서 97까지 왔는데요. 100은 만나겠죠? 얘가 옆으로 가면 21선이 내려오면서 만나든지 얘가 올라가면서 만나든지 만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오늘 조금 시황 좀 늦었는데요. 1시간가량
다음 주부터 이제 또 2학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2학기 준비를 좀 하느라고요. 제가 오늘 바쁘게 좀 했습니다. 올 2학기 때도 역시 그 대면 수업은 못하고요.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요. 또 영상 또 찍고 그랬습니다. 과목이 몇 과목 돼가지고요. 그 하나하나 찍으려면요. 좀 바쁘네요. 준비도 하고 그랬습니다. 현대차, 네,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만 지금 한 몇 시간째 네, 합니다. 유튜브까지 지금 몇 시간째 진행하고 있어요. 목이 좀 갔나요? NC소프트인가요? 얘는 갑자기 뭡니까 이거? 얘는 또 뭐예요? 여기서 잘 간다 했더니 오늘 그냥 거의 이 정도면 투매죠? 이렇게 그냥 팔아버리나요? 여기서 잘 버틴다 하고 좀 버텨가긴 했었는데 오늘 그냥 해버렸군요. NC소프트. 이거는 뭐 저점이고 뭐고 저 지금 처음 봤어요. 아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도 못 보고 온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답이 없죠? 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차트 이거 뭐 답이 없는 하락 아닙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얼마까지 보고 팔아야 되나요? 무지막지하게 오늘 그냥 갖다 꽂아버렸네요. 오늘 15% 하락한 걸로 나오나요?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거 뭐 NC소프트는 오늘 매매가 어떤 매매인지는 모르겠으나 뭐 매매 실수인지는 모르겠으나 특건 의도적인 매도라면 뭐 분위기는 매우 안 좋다고 보여집니다. 이거 살짝 올라가 준 거는 이것도 되돌림이라고 봐야 되나요? 일단 안 좋아 보입니다. NC소프트는. 네, 잘 좀 버텨준다 했더니 그냥 오늘 한 칼에 그냥 팔아버렸네요. 네, 어제까지 잘 버틴다 했더니 그냥 하루 만에 추세를 깨버렸어요. 돌아서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이런 종목이 계속 나올까봐 겁나는 거예요. SK 하이닉스도 그럴까봐 좀 겁나요. 이러다가 고드름 떨어질까봐 겁나는 거죠. 이걸 저점으로 해서 10만원으로 해서 버텨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또 거래량은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죠. 올라간다면 얘도 11만원대 사면 얻어맞을 것 같긴 해요. 21선도 있고요. 또 어쨌거나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버텨주기만을 NC소프트까지 고드름 뚝 떨어지지 않기만을 뭐 바라는 수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내년에는 뭐 반도체 쪽 다시 좋아질 걸로 봐요. 지금이 제가 보기에 바닥권 아닌가 이렇게 싶어집니다. LG 디스플레이에요. 오늘 올라가다가 또 물량을 받았군요. 여기 21선까지 21,000원까지 올라가 주기를 했는데 오늘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가격대가 27,000원까지 올라갔었군요. 11선 얻어맞고 보합까지 밀려버렸습니다. 밀려서 좋을 게 뭐 있겠습니까? 근데 거량은 또 나름대로 수반이 좀 됐네요. 이 정도가 목표치를 봤는데 21,000원대 27,000원에서 멈춰버렸네요. 이게 만약에 내일 빠지게 되면 이거 되돌림이라고 이제 우리가 밖에 말할 수 없는데 되돌림이 21선도 못 가고 11선에서 얻어맞는 되돌림이에요. 그래서 뭐 좋게 본다면 이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오르락내락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오르락내락 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려왔다가 네크라인 깼다가 올라가는 척하고 밀릴까봐 지금 저기 NC소프트 같은 그런 상황이 될까봐 지금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혹시라도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나 21선 근접하게 되면 혹시라도 일부 물량을 줄여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종목 자체라든가 뭐 디스플레이 자체는 대한민국 세계 최대 강국입니다. 오늘 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저기 이라크가 아니고 아프가니스탄인가요?
거기 네, 거기 직원들이죠. 아프가니스탄 직원들을 우리 한국은 네, 397명이니까 네, 다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한국의 그 미라클, 기적의 작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갔다가 쫓겨났죠. 한 명도 못 구하고 왔는데, 근데 어제 조선일보, 중앙일보에서는 일본은 가는데 한국은 뭐하니 뭐 이렇게 기사가 났었는데, 그런 작전을 하는데 이렇게 소문내고 갑니까? 그리고 아무리 좀 무식한 기자라고 해도 확인 좀 하고 하셔야죠. 그런 작전은 비밀스럽게 해야죠. 비밀스럽게. 한국은 이미 비밀스럽게 작전을 다 시도했었습니다. 아마 창피하겠죠, 오늘? 어저께 그런 기사는 그 기자들은 창피하면 인간이 아니죠? 창피할까요, 안 할까요? 저 그게 궁금해요. 저는 제가 이게 종목 말하고도 틀리면 창피하거든요. 근데 뭐 온 국민이 다 본 기사를 낸 기자들은 안 창피할까요? SK이노베이션이에요. 어제 오른 거 이게 음선, 양선, 이게 참 나쁜 거네, 샌드위치. 우리가 바라는 건 반대 경우 아니겠어요? 양선, 양선 나와주길 바라는 건데 양선 나와버리면 이거 안 좋죠. 세 개 합치면 그냥 하락이죠. 모양 안 좋죠. 21선 계속 닫고 내려가는 것 같아. 저항받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최근 며칠간은 되돌림 아니겠니? 라고 보는 거겠죠. 좋지는 않는데 이 정도 가격을 해서도 플러스만 해서 멈췄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에서 더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때까지, 찬바람이 불 때까지는 조금 낙폭을 좀 멈췄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LG전자인가요? 오늘 밀린 거죠? 0.3%. 요거는 이제 장대 음선 밑에 매미가 3마리 붙어 있는 거예요. 매미가 슬금슬금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슬금슬금. 더 안 빠지겠죠? 요거 지금 딱 직전 저점 부분까지 왔는데요. 요 가격은 더 이상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4만원은 더 이상 깨지 않고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저 NC소프트 보니까 무섭네요. 그냥 팔아도 그렇게 무식하게 팔아버리나요? 15%를 그냥 하루 만에 패버리네요. 근데 LG전자는 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이죠. 누차 말씀드렸지만 한 3배 떴죠? 뭐죠 이게? 3배 정도 떴던 종목이고요. 이제 고점 대비 한 20% 빠졌나요? 한 18만원 정도에서 14만원이면 한 20에 대해 25% 정도 빠진 종목 같습니다. 훌륭한 종목이에요. 이걸 조정이라고 봐야지 하락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뭐 조정, 기간 조정 좀 무겁다 정도 보여줍니다. LG전자는 뭐 언제든지 반등을 해도 뭐 괜찮은 종목이에요. 이 모양은 참 더럽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니까 원형천전형 비슷하게 여기서 맞받아주고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내일이 금요일이죠. 다음 주 월화가 이제 8월 말이고요. 9월 1일 날 월초 장세니까 좀 반등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KB금융인가요? 은행주가 제일 좋아요. 지금은 은행주는 앉아서 기업체 대출해준 거 이자가 잘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워낙 기업체들 수익이 좋고 하니까요. 은행주가 지금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역시 돈놀이 하는 데가 돈 제일 잘 벌어요. 좀 조정받을 줄 알았더니 나흘 연속 지금 플러스 보여주고 있네요. 이거 봐서는 뭐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지는데 그래도 추석 때까지 48,000원은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좀 내려오겠죠. KB금융이고 기아차입니까? 기아차가 현대차, 기아차 잘 버텨주고 있는 거죠. 이 정도면 뭐 11선까지 왔는데요. 21선까지도 왔으면 좋겠어요. 옆으로 기면서 21선이 내려오는 수도 있는 것이고
얘가 올라가면서 21선 만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이 정도면 잘 버텨주고 있는 거네요. 이격도가 좀 내려왔었죠? 93까지 왔었는데요. 요 100까지 오긴 올 거예요. 얘는 옆으로 가는데 21선이 내려오면서 만날 수도 있고 얘가 올라가면서 만날 수도 있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 다 만난 거잖아요. 이격도. 그쵸? 얘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동평균선이 내려온 것이죠. 뭐 크게 보면 그냥 조정이에요. 조정. 이 정도면 조정 예쁘게 받는 거예요. NC소프트를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좀 삼아야죠. 삼성전자입니까? 오늘은 또 많이 빠졌네요. 오늘 외국인이 아마 매도를 좀 보이지 않았나 라고 싶어집니다.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지금 반도체 가격 때문에 좀 그러나요? 근데 자동차는 또 반도체가 없어서 물건을 또 못 만든다 그러고요. 분야가 다른 거겠죠? 삼성전자는 크게 걱정은 안 되는데요. 워낙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다 삼성전자만 지금 사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불안하긴 해요. 개인이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오르기는 어렵죠.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큰 손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 오르기 쉽죠. 이제 개인들이 다 정답을 다 알고 나가지고 개인들이 잔뜩 가지고 있으니 이게 누가 올려줄 것인지 꼭 한 가지 걱정은 됩니다. 정답은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잘 못 올라요. HMM 대단합니다. 이 종목은 밀릴 줄 알았는데 다시 21선 또 치고 올라가줬어요. 여기 61선까지 42,500원까지 한 번 더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뭐 에미시라든가 소나라든가 뭐 이격도까지 또 살아나려고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볼까요? 하나솔루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네요. 이렇게 되면 좋죠. 요거 내려갔다가 잘 반등 주고 밀릴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치고 올라가잖아요. 오늘 뭐 소폭 밀리긴 했으나 얘도 저기 NC소프트처럼 폭락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라가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을 좀 볼까요? 아모레퍼시픽 보합이죠. 어제 양선을 그저께 양선을 어제 음선으로 짓눌러 버렸죠. 후근형이에요. 뭐 단기 조금 조정을 좀 할게 라는 신호죠. 여기서 뭐 오른 것도 아닌데 옆으로 좀 길게 그런 거겠죠. 여기 단기 저점을 해서 더 이상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얘도 코로나 때문에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종목 같아요. 네. 이 종목은 차트 모양이 좋아가지고 계단식 상승 쭉 보였잖아요. 계단식 상승. 그래서 그래프 좋아서 쭉 보여드렸던 종목인데 코로나가 1000명 이상 되더니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 시장 살려면요. 매수세가 살아나요. 매수할 사람이 살아나야 주식이 사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매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외국인이. 그 외국인이 매수를 해야 되는데 외국인이 매도를 하다 보니 시장이 밀릴 수밖에 없죠. 그럼 연기금이라도 사야 되는데 연기금도 큰 도움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결국 누가 사느냐예요. 기관은 월초 또 하루 이틀은 또 움직일 수 있겠죠. 그 정도. 그리고 외국인은 뭐 여러 가지 변수 누가 자꾸 운운하는데 뭐 환율 찾고 하는데 다 의미 없는 거고요. 결국 코로나예요. 코로나가 잡혀야 우리 한국 증시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코로나 좀 잡아야 되는데 코로나 잡아야 될 애들이 잡을 생각이 없는 거죠. K방역, 대한민국 K방역
오늘인가 보니까 이제 K벤처까지 또, 네, 정부에서는 벤처기업 살려보겠다고, 벤처기업을 만들어 보겠다고 또 방안 내세웠어요. 벤처기업은 활성화시키면 시킬수록 좋은 거예요. 아이디어가 나오고요. 우리나라는 벤처기업이 좀 뜰만 하면 대기업이 다 뺏어가 버리죠. 그 기술을. 직원 빼가고 기술 빼가고 해버리죠. 그게 한 가지의 또 슬픔입니다. 김치냉장고도 옛날에 딤체 가지고 중소기업입니까? 중견기업이 만들었었는데요. 다 뺏어가 버리잖아요. 지금 딤체 사라졌잖아요. 딤체 사라지고 지금은 이제 뭐 삼성, LG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범위 경제, 규모 경제에서 대기업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을 좀 살리는 거 좀 살렸으면 좋겠어요. 첨단 산업이기 때문에 수많은 벤처기업,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래야 그 아이디어가 생성되는 거겠죠. 우리가 한때 벤처라는 기업들이 잠시 머뭇거린 사이에 중국에서 드론을 지금 중국이 전 세계 한 70%를 점유하고 있어요. 드론,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뭐 전기차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더 지금 앞서가고 있어요. 드론 70% 전 세계, 자율주행 한국보다 앞서가고 있죠. 전기차도 앞서가고 있어요. 세계 전기차 업체 빅10 10개 업체를 골라보니까요. 현대하고 기아가 9번째, 10번째예요. 도요타는 14번째인가 그러고요. 혼다나 닛산은 뭐 순위에 있질 않고요. 근데 중국 자동차가 3등인가 4등에 있습니다. 빨리빨리 벤처도 살려가면서 GS 현대건설 괜찮죠? 이게 왜 뜨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제도 떴는데 어제는 뭐 비금속까지 같이 떴기 때문에 저기 뭐 포항 쪽 그쪽에 좀 수요가 낮기 때문에 건설과 혹시 비금속 쪽이 그때 수요가 좀 있기 때문에 뜨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 들었는데요. 오늘까지 뜬 거 봐서는 이유는 모르겠으나 일단 좋아 보입니다. 21선만 좀 상향 돌파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54,000원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네. 뭐 GS건설의 자회사가 두산중공업처럼 해수를 담수로 또 바꾼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사우디라든가 중동 쪽에 아마 한국 기술이 가장 앞서 있는 모양입니다. 해수를, 바닷물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 농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물로 담수로 바꾸는 기술을 지금 두산중공업과 이 GS건설의 자회사가 아마 기술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지금 무슨 중동 지역, 사막 지역에 지금 진출해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봤어요. 삼성중공업이고요. 그렇습니다. 현대제철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은 당분간 차트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재료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현대제철 좀 올라가야 되겠죠. 긴 장대 양선 다음에 지금 까마귀 2마리가 또 널려 있습니다.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5만원까지라도. 네. 어쨌건 이렇게 뭐 추세는 좀 깼지만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이렇게 버텨줬으면 좋겠어요.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라간 만큼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 끄는 거죠. 시간 버는 거죠. 추석 때까지. 여름 장사는 원래 이렇게 약해요. 네. 그리고 빨리 재난지원금 빨리빨리 풀어가지고요. 좀 추석 전에 좀 빨리빨리 좀 풀어가지고요. 좀 돈이 좀 풀렸으면 유동성이라도 좀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LG화학입니까? 어제 뜨고 오늘 밀렸군요. 이게 좀 양선이 컸으면 참 예쁜데 양선도 없이 여기 어제 빠지고 오늘 빠지고 두 개요? 좋은 모양은 아니죠? 네, 좋은 모양은 아닙니다. 이게 양선 몸통이 좀 길었으면 좋은데 빼쭉해가지고 모양이 좀 안 좋아요. 예, 합치게 되면.
뭐 재료 악재가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되면 올라가겠으나 요 82만 5천 원이라든가 이거는 제가 보기 앞으로 한 달 동안은 힘들다고 봐야죠. 대량 거래에다가 장대 음선이잖아요. 이 정도 거래량에다가 장대 음선이죠. 한 달 동안은 제가 보기에 이 80만 원, 82만 원 가격대가 저항선으로 정할 가능성이 높아요. 당분간 뭐 큰 폭 상승, 큰 기대는 아니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방법은 있죠. 이런 장대 음선을 상쇄시키는 장대 양선이 한번 쫙 나오면 되는데 계기가 없죠. 계기가. GM에서 미안하다 그러면 되죠. 미안하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 그럼 괜찮아지겠죠. 삼성 SDI요. 뭐 이 정도면 이 종목 훌륭했어요. 네, 훌륭했고 21선 소폭 좀 주저앉았죠. 61선까지 하면 왔다 가겠죠. 네, 훌륭했습니다. 이 종목은. 셀트리온. 그래도 오늘 플러스가 좀 났군요. 29만원 한번 돌파 시도를 한번 했었군요. 괜찮아 보입니다. 이러다가 좋은 것 같은데 한번 또 뭐 툭 무너지고 이런 일은 안 생기겠죠? 어쨌건 이렇게 바닥 따지고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나쁘진 않아요. 요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이동평균선들이 밑에 있으니까요. 이동평균선들이 27만원 요 가격대에서 아마 지선 역할을 해줄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현대모비스요. 오늘 올리긴 했으나 뭐 21선은 돌파해 줄까요? 뭐 큰 의미는 없죠. 요렇게 지금 원형천전형 같이 생겼는데요. 바닥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이제는 올라가는 모양새 나왔으면 좋겠어요. 올라가는 모양새. 더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삼성물산입니까? 얘도 앞에서 봤던 종목처럼 이렇게 좀 셀트리온이었나요? 뭐 이렇게 종명은 아니죠. 네. 양선을 음선이 이렇게 장악시켜 버렸으니까 종명은 아닌데요. 더 빠지지 않고 횡보하든지 아니면 21선까지 한 반등 나와주든지 이게 분명히 뭔가 장대 음선들이 쭉 나왔다는 얘기는요. 이거는 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에버랜드 건으로 해가지고 뭐 삼성 내 구조개혁 내에서 연결고리를 끊는데 뭔가 안 좋은 모양새가 아니었느냐. 삼성 SDI는 서로 연결고리 끊을 때 플러스적인 측면이었던 것 같고 삼성물산은 뭔가 좀 마이너스적인 측면이 좀 많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여기서부터 출발했었잖아요. 네. 이재용 거는 여기서부터 출발했죠. 삼성물산. SK입니다. 더 이상 안 빠지기를 옆으로 횡보해 주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잘 될 걸로 보입니다. 삼성전기죠. 오늘 플러스는 괜찮아 보여요. 거래량도 크고요. 오늘 플러스는 뭐 좋아 보입니다. 21선까지 한 번 더 올라갔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바닥 따지는 모습 보이면 좋죠. 직전 저점 깨지 않고 이렇게 머물러 주는 게 좋은 거죠. 관건은 이제 21선 돌파는 낮은데 오늘 거래량 보니까 뭐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것 같죠? 삼성전자보다는 좀 똘똘해 보입니다. 대한항공인데 오늘 플러스죠? 오늘 운수창고업종이 오늘 플러스가 났죠? 이 모양이 괜찮거든요. 이 모양이. 이게 장악형이거든요. 음선을 양선이 포개버린 거잖아요.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음선 꼼짝 마라. 그래서 올라간 모양새인데 그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되는군요. 네, 이 정도면 반등 다 한 것 같습니다. 31,000원? 3만원, 31,000원 이 정도로 일단 보여집니다. 어쨌거나 이게 바닥을 확인하는 신호로 해서 나오는 모양새라면 나쁘진 않죠. 바닥을 확인했으니까 이제 좀 뭉쳤다 올라가 주기를 그걸 기대해 보는 거죠. 근데 대한항공은 제가 보기에 어차피 항공물류의 대표주자이기 때문에 독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뭐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솔루션 있고요. 카카오.
뭐 아직까지는 뭐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통신 3인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017670인가요? 어제도 마이너스였었군요. 오늘도 마이너스가 좀 커 보이네요. 21선까지는 왔죠. 자율반등으로 보여져요. 네, 자율반등. 나름대로 자율반등했고요. 다시 또 그냥 패턴대로 추세대가 꺾인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분위기는 올라갔다가 자율반등 주고 밀렸다가 자율반등 주고 밀려갔다. 다시 한번 또 저점이 낮아질까요? 라는 모양새입니다. 네. 21선 근접시는 30만원 전후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단기 매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33만원에서 30만원이면요 고점 대비 10% 빠진 거거든요. 21선 근접시 아마 단기 매도가 맞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지만 혹시 모르니까 그래요. 모양새 전체가요 이게 원형천 전형을 보이고 있잖아요. 좋은 건 아니거든요. 요러고 옆으로 버텨주면 괜찮은데 갑자기 툭 무너질까봐 그래요. 그 SK텔레콤 같이 그럴까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안전이 중요한 거죠. 덜 빠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얘도 이 장대 음선이 지금 계속 안고 가는 거죠. 아마 다음 주까지도 이 장대 음선 품 안에 있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음선이 지금 가둬버리는 거예요. 요 선들을. 그래서 여기서 양선 나오면서 올라가주면 좋은 거고요. 이러다가 또 음선 하나 나와버리면 한 단계 내려가 계단식 하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보면은 사리를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딱히 좋아 보이는 사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올라갈 때도 양선 있고 음선 깔린 다음에 양선 나오면 상승하는 건데요. 음선 있고 몇 개 이렇게 잔잔한 거 있다가 음선 하나 축 나와버리면 한 단계 추가 하락하는 거거든요. 또 얘도 보니까 한 33,000원입니까? 이 정도는 고점 대비 35,000원이 고점이니까요. 10%도 안 빠졌잖아요. 뭐 길게 봐서 나쁠 건 없겠지만 네, 지금 이동평선 다 밑에 있고 뭐 21선 위에 있고 그러니까 뭐 물량을 좀 줄여볼 수 있으면 현대차라든가 뭐 기아차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얘네들은 고점 대비 하락폭이 크잖아요. 팔라면 못 하잖아요, 제가. 그쵸? 근데 얘는 고점이 언제까지 올라갈지 몰랐기 때문에 건망했던 거고 이제는 조금 분위기가 썰렁한 것 같으니 고점에서 10%도 안 빠졌으니 좀 줄여봐도 괜찮지 않겠니? 라고 보는 거예요. 뭘 길게 본다면 나쁠 건 없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현금도 소폭 마련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드리는 거예요. 많이 빠진 종목한테는 이렇게 팔라면 못하잖아요. 얘도 21선 갔다 왔군요. 네. 21선 근접시 단기 매도 시점이 맞는 거겠죠. 얘도 혹시 모르니까 그러는 겁니다. 혹시 모르니까. 네. 대략 15,500원, 16,000원이 고점인데 15,500원 얘도 한 10% 정도 빠진 종목이죠. 21선 왔을 때가 뭐 단기적인 또 매도 시점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고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장이 또 좋아지면 또 사면 되는 거예요. 나 14,000원대 팔았는데 왜 15,000원, 16,000원에 사라고 그러니? 그게 주식이에요. 그게 혹시 모르는 거니까. 네. 이상으로 할까요? 이상 뭐 다른 종목이 크게 눈에 띄는 종목 없고요. 다 비슷비슷할 걸로 판단돼요, 오늘은. 그래서 이 정도로 제가 줄이도록 하고요. 혹시 뭐 질문 같은 거 또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시고, 어제는 댓글도 많아서 기분 좋았고요. 일일이 다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현대 미포조선, 현대 중공업지수 하나 더 볼까요? 40분 채워볼까요? 267250입니까? 뭐 박스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보면 되겠네. 뭐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댓글도 있으면 많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마 여러분께 뭐 시장 이런데 뭐 구독까지 눌러주세요 라면은 제가 참아 못하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자주 찾아와 주시니까 제가
매일 이렇게 녹음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큰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장은 이러다가 또 살아납니다. 9월달로도 기대하시고요.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